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에서 울산과 관련해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울산의 앞으로 5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김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과 관련해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도시망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업수도에 걸맞는 울산공항 확장이 검토되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건설됩니다. 또 도시 남북의 교통축 확보와 제2명천교 건설 등 광역도시 수준에 맞는 도로망이 확충됩니다. 유니스트의 의과학원이 설립되고 울산의료원과 상급 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종합대학을 울산으로 이전 유치하는 공약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관한 시 도지사의 권한을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1, 2등급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울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귀향길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제 KTX 울산역에서 내려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일반 시민 등 1,5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힘들었지만 국민과 함께해서 감사했고 새롭게 시작할 삶이 기대된다며 끝까지 성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문 전 대통령 일행은 경호처에서 마련한 승용차를 타고 평산 마을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무사히 잘 끝냈구나 라는 실감이 듭니다. 공식 행사도 아니고 청와대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청와대 밖에서 퇴근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이 아주 감동적인 회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회식을 선물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잘 사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울산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박성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시장의 송철호, 중구청장 박태환, 남구청장의 이미영, 북구청장 이동권, 울주군수는 이선호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고 동구청장 후보는 중앙당 비대위 인준을 마치는 대로 공천장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원 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불식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등 울산의 밝은 미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 주민대표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와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울산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은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며 주민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아닌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보다 쉽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울산시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가 살만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는 어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동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노동자가 하청이란 이름으로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복지 차별 등의 모든 면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청 노동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하청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5개 구군에서 모두 현역 구청장이 출마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의 거센 도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각 구군별 출마 후보자들을 박정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자치선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5개 구군에서 모두 현역 구청장과 군수가 등판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의 정치 1번지 중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이 탈환을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고 민주당은 박태환 현 구청장이 타이틀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정창화 후보가 가세하면서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남구청장 후보로는 국민의힘은 서동욱 현 구청장이 수성에 나서고 민주당에서는 이미영 전 시의원을 내세워 남구 최초 여성 구청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동구는 국민의힘에서 청기욱 후보가 안방 자리를 노리고 민주당에선 가장 늦게 후보로 확정된 정천석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출마하면서 치열한 3파전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젊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북구는 국민의힘에서 박천동 후보가 4년 전 패배 서력전에 나서고 민주당은 이동권 현 구청장이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기 위해 출마합니다. 정의당 김진영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해 노동자 표심을 앞세우며 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울주군은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와 민주당 이선호 후보 간 4년 전 리턴 매치가 성사돼 서력전이냐 방어냐를 놓고 치열한 2파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5개 구군 모두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적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북구청장하고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 초접전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구와 울주군 두 곳에서 수성을 하고 나머지 구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저희 정당 지지율이 좀 높기 때문에 북구청장은 좀 해볼 만하고, 울주는 이선호 군수가 자체 지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울주 군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최종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4월을 건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고 민심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2, 13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선거 운동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난 대선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제도약이냐, 민주당의 수성이냐, 아니면 진보 진영과 무소속의 거센 도전의 성공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북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예비후보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서 젊은 인력이 새롭게 유입되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수제 맥주 전문가를 양성하고 진장 명촌 지역을 상권 활성화지구로 조성하며 경비와 청소,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예비후보는 남구를 국제섬유 문화산업 복합단지로 육성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전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리에 신설되는 문화산업 복합단지에 K-패션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울산대공원과 두학로 일대 협동조합 방식의 섬유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 기초단체장 공천 확정자를 중심으로 원팀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동구청장 공천을 받은 천기옥 후보와 광역 기초의원 공천 확정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팀 행정이 필요하다며 조선산업의 심장인 동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울주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을 받은 이순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울주군수 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되고자 한다며 이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해를 넘겨 임금 협상을 벌여오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또다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어제 앞서 1차 잠정 합의안에 담겼던 기본급 7만 3천 원 인상과 성과급 148%, 경력금 250만 원에 추가로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어제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12일 잠정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로 붙일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울산 공장 본관에서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교섭은 매주 2차례 진행되며 올해 교섭에선 정년을 만 61세로 연장하는 것과 신규 인원 채용, 미래차 국내 공장 신설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정년 연장과 고용 안정 등의 별도의 요구안을 4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진행된 172건의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0.7%포인트 상승한 97.5%로 지난 1월 92.8%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남구 달동 현대아파트로 14명이 응찰한 가운데 120.9%의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간 국민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세대를 꼽자면 10대와 20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이 기간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청년층의 고통은 여지없이 사망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와 20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울산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지만 반대로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늘었습니다. 특히 울산의 20대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의 20대 자살률은 25.9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대 남성이 늘었습니다. 20대 자살률이 증가한 데는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당시 고용지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울산의 만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1.6%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역대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나 여가 활동에 제한이 되고 가정생활이나 직업을 또 구하는 데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고 있다고 청년들이 보고를 하고 있고 구직 등의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20대 자살률이 증가하자 울산시도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건강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상담은 물론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는 7월에는 청년층의 정신질환을 적극 관리하는 조기중재센터 개소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을 맞게 됐지만 빨간불이 켜진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사업자 KTCS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구군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디지털 배움터 18곳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1,40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해서 무료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18 민중항쟁기념 울산행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학살 진상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위원회는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수록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18일 당일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고 사진과 그림 전시, 기념식과 문화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다툰 대리운전 기사가 내버려 두고 간 차량을 직접 이동시키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남성에게 울산지법 1,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자신과 다툰 뒤에 차를 내버려 두고 가버리자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씨가 직접 운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울주군 구라 강변 그린빌 앞의 교차로가 확장됩니다. 울주군은 이달 중에 범서읍 구라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양방향 2차선인 교차로에 3호교 방향의 우회전 전용 차선을 추가로 확장해서 차량 정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